부동산 브리핑입니다. 이번 주 서울의 아파트 가격 상승폭이 직전주와 동일한 수준을 보이는 등 광만세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한강 인접 지역 등은 오름폭이 커졌고 경기도의 규제 지역은 강세를 보였습니다. 서울시는 노원구 상계, 중계 2 택지개발지구 지구 단위 계획구역 재정비에 대한 행정 절차를 완료하고 최종 고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재건축이 이루어지면 기존 7만 6천 세대 규모에서 10만 3천 세대로 확장되고 동북권 핵심 주거복합도시로 재편될 전망입니다. 서울시가 2030년 착공, 2035년 개통을 목표로 내부순환로와 북부간선도로 지하화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지하도로를 구축한 뒤 기존 고가도로를 철거하고 지상차로를 넓힐 계획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진행의 김진주입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지내다 보면 가끔 이건 누가 만들었을까? 처음 개발한 사람이 누굴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면 추워서 아침에 출근할 때 주머니에 꼭 하나 넣어서 나오는 핫팩 같은 거요. 그리고 또 운전하시는 분들은 엉덩이 따뜻하게 해주는 열선, 그리고 손잡이 핸들도 요즘엔 열선이 다 들어가죠. 예전에는 이런 것들이 다 없었잖아요. 그런데 누가 이걸 생각해서 그 엉덩이 핸들을 따뜻하게 만들었을까요? 그런 거 생각하다 보면 참 고마운 사람들이 여기저기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도 여러분께 이건 누가 생각한 걸까라는 궁금증 드실 수 있도록 저희 전문가들이 최선을 다해서 이런 따뜻한 발명품과 같은 역할 해드릴 테니까요. 오늘도 저희 방송 보시면서 전문가의 도움 필요하시거나 궁금한 내용 있으시다면 언제든 편하게 문의 주세요.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0번으로 함께 할 거고요. 문자 편하시다면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도 열어두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부자 되는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속으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크리스마스가 얼마 남지 않았죠. 이 성탄절을 앞두고 저희 분위기도 조금 더 밝게 바꿔봤는데요. 여러분의 마음도 이렇게 밝아지실 수 있도록 마음속에 담아있는 부동산 고민은 저희가 다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전문가 먼저 소개해 드릴게요. 주식회사 차원부동산투자연구소 양승묵 소장 나오셨어요. 소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차원부동산투자연구소 도시계획기술사 양승묵 소장입니다. 네, 오늘 스튜디오에 들어왔는데 분위기가 확 바뀌어 있어가지고 깜짝 놀랐네요. 요즘 워낙 바쁘다 보니까 뭐 크리스마스가 오는지 또 연말인지도 모르고 이렇게 시간이 휙휙 지나가 버립니다. 엊그저께 크리스마스인 것 같았는데 또 엊그저께 1월 1일인 것 같았는데 벌써 이제 연말연시가 다가옵니다. 여러분들 한 1년간 어떠셨나요? 투자를 잘 하셨는 분들은 부동산 우리 고민 상담이니까 부동산에 관한 이야기만 잠깐 풀어보겠습니다. 1년 전에 오셔서 상담을 받으시고 또 세미나를 오셔가지고 투자를 잘 하셨던 분들 그간 또 많이 버셨죠. 투자할 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크리스마스 연말연시 분위기도 좋지만 우리가 돈을 버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부동산에 관한 어떤 관심을 계속 가지고 있어야지 여러분들께서도 어떻게든 내가 현금이 녹는 것을 방어할 수 있다. 최소한. 그리고 이제 돈을 좀 더 남들보다 더 많이 벌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돈을 벌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의 자산 가치가 더 상승할 수 있을지 아니면 지금 매도하고 갈아타야 될지 이런 궁금한 사항들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다 해결해 드릴 테니까 지금 여러분들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부분 있다고 하면 전화 주십시오. 속 시원하게 해결을 해드리고 또 이 방송을 보시면서 해답을 찾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어느 지역에 내가 관심을 갖고 있는데 여기가 과연 개발이 될 것이냐 아니면 또 다른 더 좋은 지역이 있을 것이냐 이 방송을 보시면서 꼭 해답을 찾으시기 바라겠고요. 풍성한 크리스마스 그리고 또 연말을 맞이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우리 어린 시절에 받고 싶은 선물 있으면 잠자기 전에 잘 기도하고 산타 할아버지 이 선물 꼭 주세요라고 자면 머리맡에 그 선물이 와 있었는데 어른이 되고는 이런 소원을 빌 수가 없죠. 내 집을 주세요, 내 집 마련하고 싶어요라는 고민은 산타 할아버지 아니고 저희 전문가들에게 말씀해 보세요. 아마 그 계획들 차근차근 풀어주실 겁니다.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이용하실 수 있고요. 서울 지역번호 02-2638-3970번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 가지 문자 사연들이 좀 많이 와 있는데 그래서 문자를 먼저 하나 좀 살펴볼게요. 뒷번호 5607 쓰시는 시청자분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저는 현재 지방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15억 원대로 서울 아파트를 찾고 있는데 어디에 투자해보면 좋을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어요. 서울 아파트는 이제 사실 실거주를 해야 하기 때문에 실거주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곳을 찾고 계시는 거 아닐까 싶어요. 어떻게 보세요, 소장님? 네, 시장님 반갑습니다. 고민을 주셨는데 지방에 거주하고 계시고 15억 선의 아파트를 찾으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뭐 실거주를 목적으로 무조건 취득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서울은 전체가 다 규제 지역입니다. 규제 지역이다 보니까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는 규제 지역으로 묶여 있거든요. 이거는 뭐 조정 대상 지역이나 투기 관리지구하고는 상관없이 토지 내가 주택을 마련을 한다라고 하면 실제 거주하는 게 인정이 되어야지. 그래서야 이제 계약을 진행할 수 있고 내 집을 마련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지방에 거주하시는데 서울에 내 집 마련을 하겠다라고 하시면 제가 볼 때는 뭐 잘 모르고 지금 아파트 투자가 되는지를 착각하시고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실제 거주할 목적으로 이제 들어오실 수가 있다라고 보는데요. 일단 뭐 10억짜리 내가 실제 거주할 수 있는 아파트를 찾으신다라고 하면 뭐 다른 거 없습니다. 서울에 요즘에는 워낙 이렇게 그 부동산 프롭테크라 그러죠. 프롭테크가 많이 발달돼 있다 보니까 뭐 아실 뭐 그리고 호갱 노노 뭐 네이버 부동산 등등 많이 찾아보실 수 있거든요. 내가 15억 선에 이렇게 뭐 검색 그 필터를 걸어 가지고 찾아보시면 많이 나와요.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좀 더 내가 또 향후에 많이 오를 수 있는 지역 그런 것들을 좀 찾으신다 그러면 실제 이제 부동산 상담 이 전화 코너를 통해서 물어보셔야 되는데 그 답변을 드리기가 제가 참 상당히 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이 범위가 넓다 보니까 15억 선. 저라면 그냥 한 이 정도쯤을 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워낙 아파트 값들이 많이 올라가지고 매물도 시장에 별로 없어요. 없는 상태고 그중에서도 그래도 조금 매물이 나와 있는 지역에 내가 좀 향후 가치가 높은 지역을 찾으신다라고 하면 서울의 뭐 중심지는 너무 비싼데요. 어쨌든 구축 아파트를 좀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신축은 이미 뭐 20억대 이상의 선을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대출을 받는다 하더라도 대출이 지금 엄청 적게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쉽지 않다라고 보시고 15억대 찾으신다고 하면 우리 옥수동 아니면 응봉동 있죠. 이 지역을 보시면 지금 우리 압구정을 맞은편에 두고 있는 응봉동, 금호동 일대 이 지역을 좀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쪽 지역에 오래된 아파트, 구축 아파트들 이제 향후에 이제 재건축이 진행될 수 있을 만한 아파트들이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지금 우리 응봉동의 대림 1차 아파트, 그리고 응봉 현대 아파트, 그리고 행당동 신동 아파트, 요 아파트들이 좀 연식이 좀 오래됐어요. 30년이 이미 지나버렸기 때문에 재건축 대상 아파트가 됩니다. 여기가 뭐 재건축이 안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분명히 재건축 대상 아파트가 되고요. 현재 지금 응봉 대림 1차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속통합계획 진구를 하고 있죠. 그리고 행당동 신동 아파트도 신속통합계획을 위한 동의서를 진구하고 있고 2차 아파트, 대림 2차 아파트, 응봉 현대 아파트도 천천히 이제 준비를 하려고 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의 아파트들 지금 보시면 아마 응봉 대림 1차 같은 경우는 가격이 워낙 높고 이제 물건도 없기 때문에 좀 취득하기가 좀 쉽지가 않으시고요. 20평대를 보셔야 됩니다. 응봉 현대 아파트 아니면 대림 2차 아파트 이 정도 수준으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입지는 뭐 말로 할 게 없죠. 두말하기 입이 아플 정도입니다. 왜 그러냐면 아래쪽에 우리 그 성수동에 여기 삼표로 레미콘 공장이 있어요. 이게 이제 GBC라고 해가지고 아주 업무직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그런 혐오 시설이 사라지고 레미콘 공장이라는 분진이 날리는 이런 혐오 시설이 사라지고 아주 좋은 사람들이 원하는 시설들이 다 들어오기 때문에 이 지역의 가치가 더 높아진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 숲이 있고 또 중랑천 조망이 되면서 또 건너서 이게 이제 또 이 성수동 일대가 저지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위에 있는 응봉동이 조금 고지대예요. 그래서 다 한강 조망이 돼버립니다. 이쪽 한강 조망이 되는 이런 입지를 한번 찾아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들고요. 또 두 번째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우리 지금 요즘 신길동 일대가 굉장히 좀 이슈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 신길동 일대가 다 여기 보시면 지금 우리
신길 뉴타운 있죠. 예전에 뉴타운 반쪽짜리 뉴타운이 지금 현재 여기가 다 정비구역이 지정이 되면서 아파트촌으로 다 바뀌게 됩니다. 공공재개발 그리고 뭐 3080 도심복합 그리고 민간재개발 다 섞여 있거든요. 이 특히나 또 공공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이 동의를 좀 하게 되면 공공에서 알아서 착착착 진행을 시켜줍니다. 절차대로 뭐 시간 단축을 시켜가지고 빨리빨리 진행을 해주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지금 현재 사업 진척이 많이 돼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아래쪽으로 뭐 보라매 공원 쪽으로 해서 요 일대에도 아파트들이 다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여기가 주거벨트로서 굉장히 큰 아파트 대단지가 되는 것이거든요. 뉴타운이 하나 전체적으로 크게 신풍역을 중심으로 해서 많이 생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미래 가치가 굉장히 높겠죠. 그 중에서도 이제 우리가 지금 현재 요 신풍역 바로 앞에 보면요. 신풍역 바로 앞에 뭐 몇 분 거리 안 됩니다. 한 5분이면 다 걸어갑니다. 네, 5분도 안 걸리죠. 한 2, 3분이면 다 걸어갑니다. 7호선 얼마나 좋습니까? 강남으로 바로 접근 가능하고요. 또 앞에 보면 또 신풍역에 환승이 되죠. 여기가 신안산선이 2027년 그러니까 내후년이죠. 27년에 개통이 됩니다. 개통이 되다 보니까 여의도로 바로 접근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거기에 여기 신길 우성 2차 아파트, 신길 우창 아파트가 지금 현재 재건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미 사업 시행 인가가 났고요. 이제 관리 처분 인가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많이 진행이 됐어요. 여기에 아파트들이 보통 한 13억대, 뭐 13억에서 15억대 정도 하거든요. 재건축이 이제 뭐 한 몇 년 후면 한 7, 8년 후면 어차피 신축 아파트가 되기 때문에 가격이 많이 오를 거란 말이에요. 그때쯤이면 이 신안산선도 완성이 되어 있고 신길 뉴타운도 완성을 향해서 다가가고 그러면 여기 아파트들이 가격이 많이 오를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때 되면 지금보다도 가치가 훨씬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축 아파트가 들어오는 거니까요. 그래서 여기 뭐 신길 우성 2차 아파트나 신길 우창 아파트 이 정도를 한번 살펴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내가 지금 15억을 가지고 내가 지방에서 계속 거주를 하는데 투자를 서울에다 하겠다라고 하면 그게 오히려 더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거는 좀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제가 여러 이 상담도 하고 우리 많은 고객들을 만나잖아요. 그리고 실제 성공하셨던 또 상담을 통해서 성공하신 분들도 계시고 이런 분들을 보시면 약간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걸 인정을 하시고 또 그 우리의 조언에 따라 가지고 투자를 하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보면 예전에 그 재개발을 한번 해보셨던 분들이 이제 재개발이 실제 진짜 이 재개발이 성공을 하면요. 재개발 뭐 여러 개 갖고 있어도 하나만 성공하더라도 돈을 많이 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경험을 한번 해보셨던 분들은 재개발을 수월하게 이렇게 투자를 또 재투자를 하십니다. 하지만 맨날 아파트만 보신 분들은 꼭 아파트에 매몰돼 있어가지고 아무리 재개발을 해도 재개발해서 돈을 많이 번다고 말씀을 드려도 그 결과치가 나와 있는데도 그거를 잘 믿지 못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주변에서 워낙 뭐 이상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재개발하면 그거 잘못돼서 사업이 진행이 안 되면 돈 다 날린다 뭐 이런 생각. 아유, 집 안 없어져요. 그 잠깐 가격이 정체되어 있을 뿐이고 그런 지역들은 다시 재개발을 진행을 하거든요. 그럼 가격이 많이 뛰어올라요. 해보지도 않았던 분들이 맨날 옆에서 이상한 소리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주변에 전문가들이 아닌 비전문가들이 이렇게 말하는 걸 귀담아 듣지 마시고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지금 아파트 한 채 투자를 하잖아요. 그러면 현재 15억짜리 아파트를 이 15억 간단 말이에요. 이게 10년 뒤에 뭐 한 30억이 되어 있겠죠. 그렇게 생각할게요. 자, 30억이 되어 있으면 15억을 봅니다. 그죠? 자, 15억을 봅니다. 근데 이거 다 내가 엉덩이에 깔고 앉아 있는 집이에요. 그래도 내가 엉덩이에 깔고 앉아 있는 집이라도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그래. 자, 15억 벌었으니까 이거 가지고 팔고 내가 요거 노후 자금으로 쓰고 난 지방에 내려가면 되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자, 그런데 이 10억을 가지고 순수하게 내가 투자만 해놓는 겁니다. 투자만 해놓는다면 1억짜리를 사면요 15채를 살 수가 있어요. 그죠? 빌라, 재개발되는 빌라를 얘기합니다. 1억에 내가 지금 3억짜리 집을 사는데 2억에 전세가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1억의 투자금을 가지고 내가 빌라를 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 1억으로 빌라를 15채를 사는 겁니다. 이게 만약에 2억씩만 올라줘도 그죠? 얼마입니까? 일단은 기본적으로 30억이죠. 30억. 여기에서 반은 세금으로 내야 됩니다. 그죠? 세금으로 내야 돼요. 그래도 15억이 남습니다. 10년 지나가지고 여기가 재개발이 된다고 하면 하나에 2억 오르겠어요? 절천만의 말씀입니다. 지금 재개발 구역들로 진행되는 데들 있죠? 이런 곳들은 보면 보통 한 3, 4억씩 올라요. 정부구역 지정되면 또 한 3, 4억씩 오르고요. 그래서 5, 6억씩 오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5, 6억씩. 지금 다 보세요. 우리 그 뭐 신수동이라든지 아니면 또 뭐 용산에 아니면 또 합정동 이런 데 보시면요. 정비구역 이제 지정도 안 해요. 후보지 선정됐다고 해서 동의서 긋는다고 해가지고 2, 3억씩 또 3, 4억씩 이렇게 올라가지고 예전에 뭐 몇천만 원대로 투자하는 것들이 이제는 4, 5억이 있어야 투자하는 지역으로 다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런 지역만 잘 찾아서 내가 투자를 해놓는다고 하면 15억을 가지고 그냥 15채를 사십시오. 지금도 1억으로 투자할 수 있는 지역들 많거든요. 불안하면 좀 진행된 곳들 한 3억으로 투자하는 곳들 섞어가지고 몇 채를 사놓으십시오. 그러면 이게 2억이 아니고 5억이고 6억이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얼마를 봅니까 도대체? 90억 이상을 벌잖아요.
이렇게 돈을 벌어가지고 나머지 한 50%는 세금으로 낸다고 하더라도 돈을 많이 벌 수 있습니다. 상담을 해보면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리고 주택이 많다고 해가지고 되게 나쁜 사람들로 생각하는데 안 그래요. 주택을 내가 많이 가지고 있음으로 해서 나라에서 공급하지 못하는 임대주택을 내가 민간이 공급을 하는 거예요. 오히려 순기능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너무 나쁜 쪽으로 생각을 하지 마시고 내가 투자의 관점으로 본다라고 하시면 빌라를 차라리 15억을 가지고 15채를 사라. 그게 돈을 버는 지름길이다라고 말씀드리고 내가 실거주만을 목적으로 하겠다. 돈 버는 거 별로 상관없다라고 하시면 서울에 있는 아까 말씀드렸던 응봉동의 아파트들 아니면 신길동에 있는 신풍역 일대의 아파트들 이런 아파트들 보시고 내 집 마련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돈을 버는 게 좀 더 목적이다라고 하시면 빌라 재개발 투자 15채를 하시는 게 훨씬 낫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0년 뒤면 반가름 날 겁니다. 네, 실제로 서울에서 거주를 하셔야 하는 상황이라면 또 아파트를 몇 군데 추천드렸습니다. 응봉동과 신길동. 그런데 지방에서 계속 거주를 하셔도 되는 컨디션이라면 이 15억의 돈을 좀 분산해서 여러 개의 재개발 투자를 하자라는 조언을 드린 거니까요. 잘 참고해 보시고 조금 더 구체적인 상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나가고 있는 번호로 문의 주세요. 서울 지역번호 02-2638-3970번 그리고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 열어두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문자 주신 사연 하나 더 살펴볼게요. 뒷번호 7201번 쓰시는 시청자분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잠실동 일대에 지분 8평짜리 구축 다세대 주택이 매매가 5억 그리고 투자금 3억 원대인데 지금 이걸 투자해봐도 괜찮을까요? 나중에는 실거주를 할 수도 있어서 투자가 고민이 됩니다. 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아마 저희 방송을 보고 또 임장을 나가보신 거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보세요, 소장님?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요즘 잠실이 굉장히 좀 뜨겁습니다, 그죠? 현장에 나가보면 물건도 별로 없더라고요. 자, 일단은 잠실동 투자하실 때 지금 향후에 이제 실거주도 할 수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좀 더 위치가 좋은 지역으로 찾아 들어가셔야 되겠죠. 그러면 저는 이런 지역을 좀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일단 이 지도를 보시면 아시안 선수촌 옆쪽으로 해가지고 오른쪽으로 우측으로 해서 여기가 이제 잠실 본동이고요. 또 그 옆이 바로 삼전동입니다. 두 군데 다 지금 굉장히 좀 핫해요. 일단 먼저 재개발 이슈가 많이 올랐던 곳은 삼전동입니다. 요 삼전동 일대 상단 하단이라고 해가지고 상단 하단이라고 해서 여기 뭐 모아타운으로 한번 움직였다가 또는 지금 이제 또 모아타운이 아니고 뭐 도심 복합 개발 사업, 뭐 신탁 사업하고 뭐 MOU를 맺어가지고 뭐 진행을 한다 뭐 그런 얘기들이 많이 돌고 있어요. 그래서 물건도 별로 없고 많이 가격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전통적으로 보면 이 잠실동 일대에 우리 송파구의 가장 대장은 잠실입니다. 잠실동이거든요. 그래서 굳이 뭐 삼전동을 하셔도 되는데 일단 우리 시청자분께서는 잠실동 일대를 알아본다고 하셨어요. 굉장히 잘하는 선택이고 잠실도 보시다시피 이 9호선이 이 가운데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위쪽이 바로 상단이고요. 아래쪽이 하단입니다. 잠실 본동 상단 하단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잠실도 상단을 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입지적으로 좀 더 괜찮아요. 바로 잠실의 엘리트라고 하죠. 이 아파트를 지근거리에 두고 있고 또 우리 종합운동장역 9호선, 2호선을 더블 역세권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 아시안 선수촌 아파트 위에 우리 잠실 운동장 있죠. 이 잠실 운동장이 리모델링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제 고유 복합지구로 거듭나는 곳이고 이 일대 또 건너편에 코엑스와 한전부지 일대 그리고 삼성역에서 봉원산역까지 또 지하 복합센터 사업이 또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일대가 굉장히 향후에 한 10년 뒤면 굉장히 완전 바뀌어 있는 지역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와 가장 지근거리에 있는 곳 또 아시안 선수촌 아파트 잠실 우선 1, 2, 3차 아파트 다 재건축이잖아요. 그러면 이 일대에 이 잠실동 산단이 굉장히 이슈가 될 것이다라는 게 눈에 보이거든요. 그죠? 자,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 새마을 시장이 있어요. 요 새마을 시장, 그 잠실 세내역 바로 앞쪽에 요 지역이 상권이 굉장히 많이 발달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지역은 조금 피하시라라고 말씀드리겠고 이 잠전초등학교 중심으로 해서 대로변 제외하고 그 안쪽으로 해서 여기에 만약에 우리 시청자분께서 집을 알아보고 계신다. 지금 3억대 투자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괜찮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투자하시기 바라겠고 제가 조금 더 혹시 높아심에 지금 이제 문자라도 주셨지만 집원이라도 제가 통화를 하면서 알 수 있으면 더 좋았겠지만 조금 더 자세하게 좀 말씀드릴게요. 여기 지금 좀 더 확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잠전초등학교 여기 가운데 있고요. 잠실 본동 주민센터가 있죠. 그러면 여기 어린이 뽕박공원 뽕박 어린이공원 해서 이렇게 좀 알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그림을 그렸으니까 시청자분께서는 요 안에 들어가는 지역으로 취득을 하시기 바랄게요. 다른데 왜 제가 이
요 안에만 또 말씀을 드리냐면 일단 이 위쪽 일대는 상가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시장이 많기 때문에 여기는 좀 재개발 가능성이 조금 낮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또 이 앞쪽으로 우리 그 상가들 있죠. 큰 빌딩들 상가들이 많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들은 포함이 안 돼요. 재개발을 진행할 때 오히려 그 소유주들이 손해를 본다라는 개념이 강하기 때문에 여기는 동의가 안 됩니다. 그래서 요 대로변 일대는 좀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또 삼전역 일대 바로 여기 또 지구단위계 구역이 있거든요. 이런 지구단위계 구역은 조금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변경이 좀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역은 좀 피하시고 대신 이제 보면 여기 위쪽이 또 뭐 지구단위계 구역으로 지정이 돼 있다고 해서 투자를 하면 안 되느냐 이런 말씀을 많이 물어보시는데 여기는 광역권으로 지구단위계 구역이 잡혀 있는 거예요. 여기는 오히려 개발을 시켜주기 위해서 지구단위계 구역이 잡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괜찮습니다. 나중에 재개발이 들어가게 되면 바로 그 변경으로 의제가 되기 때문에 정비계획 수립이 되면서 그 지구단위계 구역이 의제가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건 좀 기술적인 부분이니까 제가 생략을 하고 문제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일대에 지금 알아보시면 예전에 뭐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1억대 투자, 뭐 2억 초반 투자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보니까 한 투룸 기준에서 3억대 투자, 구축 매물도 이제 3억대 투자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가급적이면 이 일대에서 좀 신축으로 취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보셨는 집이 제가 보니까 지분이 8평이라고 하니까 매매가 5억이고 지분이 8평이라고 하면 이거는 아주 옛날에 지었던 건물인 게 분명하거든요. 뭐 물론 3룸일 수도 있겠지만 투룸 기준으로 봤을 때 8평이라고 하면 다 옛날에 지었는 건물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구축보다는 신축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신축. 자, 왜 그러냐면 여기 이제 잠실에도 보면 신축들이 있어요. 이 신축을 하시면 더 좋은 이유가 뭐냐면 대지 지분 그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거든요. 지분이 조금 낮다 하더라도 나중에 감정가는 신축이 오히려 더 잘 나옵니다. 그거 전 믿고 그렇게 하세요. 자, 그렇기 때문에 신축으로 투룸 만약에 5억대 그 매매가가 5억대고 전세가 한 뭐 2억 정도 들어있어서 3억대 투자한다라면 제가 찬성을 드린다. 하지만 조금 더 알아보시고 가급적이면 신축을 해서 어차피 투자금이잖아요. 매매가가 더 비싸더라도 내가 전세가 조금 더 비쌀 수 있기 때문에 투자금은 거의 비슷하게 들어가거든요. 여기 일대가 다 지금 이제 한 3억 투자 정도 될 겁니다. 이때 지금 당장 투자를 하신다면 신축으로 좀 알아보시고 조금 더 살펴보시기 바랄게요. 주변에 한번 더 임장 다녀보시고 또 요즘에는 보니까 부동산에서 물건을 안 올려놓고 뭐 네이버나 우리 이런 데 보고 찾아서 이제 전화해서 가잖아요. 근데 그걸 보면 또 물건 없다 그러시는 분들도 많은데 개별적으로 갖고 계시는 물건들이 많아요. 여기는 건축주한테 직접 받아가지고 다른 부동산하고 공동중개하지 않고 본인들이 직접 이제 혼자서 이렇게 매매를 하는 경우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부동산을 현장에 가셔가지고 직접 이렇게 좀 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물건이 있다면 계약을 하시되 계약하시기 전에는 가급적 집원이 제가 좀 궁금하잖아요. 그래도 우리 시청자분이시니까 꼭 한번 확인을 받으시기 바랄게요. 전화하셔가지고 물어보시면 돼요. 그 정도는 뭐 그냥 제가 대답해 줄 수 있으니까 꼭 물어보시고 계약을 진행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파심에 그러는 거예요. 여기 투자하시다가 잘못하신 분들 계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미연에 방지하고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꼭 잠실동 투자 정말 좋은 투자처입니다. 향후에 한 10년 정도면 지금 가격 절대 못 보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투자를 하시되 다만 계약하시기 전에 그 지분을 가지고 저한테 물어보고 한 번 더 확인을 받으시고 계약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기본적인 틀로는 찬성 의견 드렸지만 이 잠실동 투자에 있어서 좀 주의하셔야 할 점들, 피해야 할 지역 그리고 구축보다는 신축 다세대를 선택하는 게 좋겠다라는 조언까지 드렸으니까요. 잘 참고해 보시고 조금 더 자세한 상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저희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0번 늘 열어두고 여러분의 참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 전화 연결 통해서 또 시청자 여러분 만나볼게요. 오늘 첫 번째 전화네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고민 좀 해결해 볼까요? 예, 저희 이제 빌라를 가지고 있는데요. 네, 양평동 사가 네, 271-1번지 빌라 하나 있고요. 네, 금천구 시흥동에 982번지 빌라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좀 오래전에 샀는데 이제 세금도 좀 많이 나오고 네, 개포동에 아파트 한 채 있고요. 네. 그래서 이걸 임대사업자로 내는 게 좋은지 또 전망은 어떤지 계속 가지고 있으면 네. 그리고 또 이제 뭐 세금도 그렇고 저희가 좀 나이가 있다 보니까 네. 자녀한테 증여하는 것이 좋은지 아, 또 이제 이거 두 개 중에서 어떤 네. 거를 매도해서 뭐 재개발이나 그런 데 하도 좋다니까 거기 갈아타면 어떤지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청자님 이 말씀 주신 세 개의 주택 중에 거주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거주는 거기 개포동에서 개포동의 아파트 하나 어떤 아파트 보유하고 계신지 여쭤봐도 거기서 될까요? 거주하고 있어요. 어떤 아파트에 거주하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주공 1단지요. 아, 개포 주공 1단지 아파트 하나를 보유하고 계시면서 거주까지 하고 계시고 그러니까 예. 투자 목적으로 2개 가지고 계시는 빌라 다세대 주택은 양평동 4가의 271-1번지 그리고 금천구 시흥동의 982번지 이렇게 2개를 보유하고 계시는데 이걸 좀 예. 매도하고 다른 방향으로 좀 투자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뭐 예. 자녀분과 함께 재테크 방법을 좀 바꿔봐야 하는지 차근차근 좀 분석해 볼게요. 소장님과 인사 먼저 나눠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방송 잘 보고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꾸준히 지켜봐 주시고요. 예. 또 다음 주면 이제 크리스마스네요. 크리스마스도 행복하게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네. 지금 양평동 지금 개포 주공 1단지에 지금 거주를 하고 계시고 예. 양평동에 빌라 하나 그리고 시흥동에 금천구 시흥동에 빌라 하나 이렇게 2개를 가지고 계시니까 총 3주택자시네요. 예. 그리고 이제 지금 세금으로 말씀하시는 게 이제 종부세를 얘기하는 거죠. 예, 종부세도 좀 다른 집보다 많이 나오고요. 종부세가 얼마 정도 나오세요? 350만 원 정도요. 350? 예. 네, 1년에 350이네요. 12월 달만. 네, 12월 달 1년에 한 번 내는데 뭐 12월 달에 네. 예. 350만 원 일단 내는 거잖아요. 예. 이게 많이 부담이 되시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직장을 좀 안 다니다 보니까 네네네. 나이가 그런데, 들어서 다. 예, 그런데 예. 우리 다주택자분들이 이제 종부세 때문에 많이 고민을 하시는데요. 예. 근데 제가 보니까 그 종부세가 무서워가지고 파시는 분들 있잖아요. 예. 나중에 다 후회하시더라고요. 예. 네, 그래서 지금 만약에 빌라가 이제 뭐 나중에 개발이 되는 가치가 없다라고 하면 예. 내가 뭐 종부세 좀 아끼기 위해서 매도하는 것도 바람직한데요. 예. 근데 만약에 재개발이 될 수 있는 지역의 빌라다라고 하면 팔고 나면요 굉장히 후회를 많이 하세요. 어차피 1년에 350만 원이잖아요. 예. 그런데 이 갖고 있는 빌라는 1년에 1억씩 오를 수가 있거든요. 그죠? 예. 그리고 전세를 다시 맞춘다 하더라도 전세금이 올라도 이 종부세 내는 걸 커버하고도 남거든요. 예. 네, 그렇게 생각하고 저는 가급적 좀 보유했으면 이제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셨던 양평동도 그렇고 양평동도 향후에 뭐 개발이 될 수도 있어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시흥동을 말씀하시는데 금천구 시흥동일 때는 나중에 많이 변화를 하는 곳입니다. 제가 조금 더 세부적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예. 양평동 270-1번지라고 1번. 하셨어요? 예. 양평동 몇 가입니까? 사가요. 4가. 예. 270-1번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예. 한번 볼게요. 네, 지금 4가 제가 검색이 좀 잘 안 돼가지고 제가 지금 이제 눈이 저도 많이 나빠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치고 나면 이게 잘 안 되더라고. 270-1번지. 271 다시 271-1. 예. 271 다시 1번지. 예. 맞아요. 자, 여기 보니까 여기 있네요. 대양 리버빌이라고 나오네요. 예. 맞습니까? 예. 네. 여기 위치는 되게 좋죠. 뭐 당산동 뭐 이쪽 일대가 양평동이나 이쪽이 위치는 좋습니다. 그죠? 지금 보시다시피 한강을 보고 있고 또 뭐 초등학교, 고등학교를 끼고 있으니까 학세권이고 그리고 선유도역 그리고 뭐 당산역 가깝다 보니까 뭐 강남으로 들어가기 접근성도 좋고 나중에 만약에 여기가 이 중공업 지역이잖아요. 예. 중공업 지역이면 용적률도 괜찮아요. 한 400% 나오거든요. 예. 그래서 만약에 아파트가 된다라고 하면 여기 아파트는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만약에 당장 시축이 시작된다 하더라도 뭐 한강 보고 있고 이러면 30이 훌쩍 넘어갈 것 같습니다. 그죠? 2010년도에 샀어요. 2010년에 예. 아주 쌀 때 샀겠네요. 지금이랑 거의 비슷해요. 비슷해요? 예. 자, 근데 왜냐하면 이제 그 2010년도에 사셔가지고 예. 지금 그때 당시에 투자를 하셨던 분들 지금 그 당시에 이제 뭐 박원순 시장님 들어오고 해가지고 재개발이 다 진행이 안 됐잖아요. 예. 네, 재개발이 진행이 안 됐습니다. 그때는. 자, 그러다 예. 보니까 재개발의 이슈가 아예 없다 보니까 가격이 오를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근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 만약에 한강변 인근으로 해가지고 재개발이 진행된다라고 해서 뭐 주민들이 동의서가 없고 뭐 구역이 지정이 된다라고 하면 한 얼마 정도 오를 것 같아요? 글쎄 잘 모르겠어요. 자, 한 3, 4억은 그냥 기본적으로 오릅니다. 예. 네, 근데 아직까지 움직임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시청자분도 지금 이 고민을 하시는 부분은 움직임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여기가 지금 노후도가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썩 뭐 만족스럽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가 재개발이 살 진행 때는- 안 되는 동안 신축이 많이 지어졌거든요.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 20년 노후도 기준으로는 뭐 모아타운 이런 것들이 진행이 가능한데 30년 기준 일반적인 신속통합 재개발 기준으로는 아직까지 한 몇 년 정도 더 기다려야 될 거예요. 예. 네. 근데 몇 년만 기다리면 된다 이 얘기입니다.
예. 몇 년을 안 그냥- 기다리더라도 누군가 얘기 나서 가지고 발벗고 한번 내가 뭐 본업도 있긴 하지만 재개발 한번 진행해서 이쪽 일대에 한강변에 아파트 하나 가져보고 싶어라고 해가지고 뭐 모아타운이라도 한번 진행해보자. 또 그리고 또 보니까 선유도에 가깝잖아요. 요즘에 예. 또 뭐 도심 복합 개발 뭐 이런 게 있어가지고 역세권 인근은 또 뭐 다른 사업으로도 진행을 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뭐 그런 사업으로 한번 진행해보자 그러면 여기는 금방 불이 붙어요. 예. 그래서 지금은 제가 볼 때는 이 매매할 때가 아닙니다. 시기가. 예. 누군가가 나서기만 하면 우리 시청자분도 뭐 누가 나선다 그러면 당장 도와줄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렇게 하면 여기 가격 만만치 않을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뭐 제가 알기로는 여기 노후도는 지금 맞지는 않지만 요 일대 블럭으로 해서 요렇게 해가지고 있잖아요. 예. 뭐 한 세 군데 정도 나눠가지고 지금 요즘 모아타운 이런 거 많이 있으니까 뭐 1, 2, 3구역 해가지고 이렇게 진행을 한다 그러면 지금 여기 가격 얼마 정도 해요? 그거 뭐 작년에 팔렸는데 1억 8,500? 1억 8,500? 예. 네, 1억 8,500? 이거 예, 팔린 게. 4억 5억 되는 거 금방이에요. 예. 그럼 네. 그거 보유하는 게 좋아요? 보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네, 반드시 보유하시고요. 두 번째로 이제 시흥동을 말씀하셨어요. 예. 자, 시흥동 어디 있죠? 시흥동 주소가 982번지. 예. 네, 982번지. 여기는 석수역 바로 위에 여기 현대빌라네요. 그죠? 예, 예. 네, 예. 현대빌라. 요 일대에 지금 다 재개발이에요. 모아타운도 저희는 있죠. 그죠? 재개발이 아니고 재건축이라고 하는 우리 아니 주변이 재개발이라고. 예, 예. 주변에 예, 예. 모아타운. 그리고 시흥 유통산업단지 이것도 이제 뭐 재건축 나중에 들어간다 그러잖아요. 예. 그리고 우리 지금 가지고 소유하고 계시는 이 빌라가 재건축 빌라입니다. 예. 자, 근데 지금 여기에 호재가 뭐냐면 일단 이 주변이 다 개발이 된다는 거예요. 예. 아파트 대단지로 바뀐다는 겁니다. 주변 지역이 전체가 다. 자, 예. 그리고 위쪽에 시흥동, 독산동 일대도 다 지금 아파트가 개발이 다 되고 있거든요. 예. 자, 그러면 여기에 세대수가 제가 볼 때는 한 4, 5만 세대 이상이 들어와요. 이 전체가 다 아파트가 된다고 하면 그러면 예. 입지가 완전히 하급지에서 중급지, 상급지로 바뀌는 겁니다, 여기가. 예. 지금은 금천구 뭐 어차피 바로 안양에서 맞닿는 이 관문 쪽을 담당을 하고 있는데 여기는 가격이 굉장히 싸요, 지금은. 자, 예. 그런데 여기가 이제 신안산선이 뚫리잖아요, 석수역에. 예. 그리고 우리 현대빌라에서 신안산선 굉장히 가깝죠. 예. 이거 고작 2년 뒤면 2027년도면 개통합니다. 예. 개통이 예정돼 있거든요. 예. 개통함으로 인해 가지고도 가격이 조금 오를 거고요. 예. 자, 그다음에 지금 주변에 제가 재개발이라 그랬잖아요. 예. 재개발, 재건축 요 이슈들로 인해서 가격이 또 오를 거고요. 예. 한 3번 오를 겁니다. 그다음에 우리 시흥동에 가지고 계시는 빌라가 주변이 또 재개발한다고 그러면 또 가격이 오르는 걸 보면 또 추진 잘 되겠죠. 소유하고 계시는 분들도 추진하겠죠. 예. 예. 그죠? 그러면 예. 또 재건축 이슈로 해서 가격이 오른다. 한 3번의 타이밍을 가지고 가격이 오를 것 같아요. 예.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도 보유하시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예. 그럼 이걸 증여를 하는 게 좋을까요? 그 증여를 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매매로 자녀분한테 넘기는 게 좋을지는 예. 세금을 계산을 좀 해봐야 돼요. 예. 네, 세금 계산은 제가 뭐 단순하게 계산해 드릴 수도 있겠지만 가급적이면 세무사분하고 상담을 좀 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예. 네, 그래서 그래서- 매매 가격이 1억이었었거든요. 네네네. 어쨌든 세금 부분은 세무사하고 좀 상담을 받으시고 예. 저는 이거를 계속해서 보유를 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매도하는 게 좋을지를 판단을 내려주는 사람이잖아요. 그런 전문가잖아요. 근데 예, 제가 예. 보는 견해에서는 둘 다 무조건 보유하시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래서 누군가에게 매매를 하더라도 우리 친지 아니면 우리 자녀분한테 매매를 하시는 게 좋고요. 예. 내가 팔아야 한다, 증여를 해야 된다 그러면 당연히 자식분들한테 증여를 해야 되겠죠. 예. 손주한테 증여를 해도 좋고. 예. 네, 자 이렇게 한번 진행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근데 저기 개포주공 1단지는요. 네, 그거는 저기 계속 보유해야 되나요? 팔아야 되나요? 지금 살고 계시잖아요. 예, 예. 네, 보유하십시오. 계속 거주하세요. 예, 예. 네, 거주하면 거주할수록 가격이 계속해서 오른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예.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좋은 투자 가치를 가지고 있는 부동산만 가지고 계시는 것 같아요. 계속해서 가져가 볼 만하다라는 말씀 드렸으니까 증여 계획도 있으시다면 한번 세무사의 상담 꼭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부동산 매매 그리고 계속 투자해야 하는지 그 여부에 대해서는 언제나 무료 상담 전화로 도움 드리고 있어요. 서울 지역번호 02-2638-3970번 그리고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문자 주신 사연 또 하나 살펴볼게요. 뒷번호 5850 쓰시는 시청자분 사연인데요.
신당동의 장충초등학교 옆에 다세대 주택을 1년 전에 전세 끼고 1억 원에 투자를 했습니다. 향후 재개발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을 해주셨는데 집원은 빠져있지만 그래도 위치를 좀 일러주셨어요. 장충초등학교 옆에 어떻게 보세요, 소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시청자님. 자, 장충초등학교 인근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1년 보유하고 계셨는데 1억 투자, 1억 투자 이때 잘 없잖아요, 그죠? 핵심지에 잘 하셨어요. 자, 1년 정도 지났는데 벌써 이제 재개발이 진행이 됐냐 안 됐냐 막 고민 많이 하고 계시는데 너무 그렇게 성급하게 조급하게 조바심을 가지고 이렇게 투자하시면 실패할 확률이 높거든요. 당장 내년에도 만약에 진행을 안 한다 그러면 이거 잘못 투자했는가 보다 싶어가지고 막 매매해 놓으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도 항상 희한하게 내가 팔고 나면 그가 뭔가를 하려고 그래요. 재개발도 다 그렇더라고요. 또 아파트도 내가 팔고 나면 오르기 시작하죠. 그죠? 자, 그래서 상담을 많이 하시는 겁니다. 자, 제가 일단 설명을 좀 드리고 싶은데 여기 신당동 일대 위치는 되게 좋아요. 다만 이 장충고등학교 있죠. 요 인근으로 해가지고 우리 보면 서울시에서 휴먼타운 2.0인가 해서 여기가 지정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역들은 이게 이제 휴먼타운이라고 해서 한번 검색 한번 해보세요. 휴먼타운이라고 해서 여기가 딱 지정이 돼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뭐냐면 예전에 주거 환경 개선 사업, 그러니까 이제 새로 도로 깔아주고 벽화 칠해주고 그리고 CCTV 좀 설치해주고 이렇게 사람들이 좀 더 살기 편안하게 바꿔주는 지역, 그런 지역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투자하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근데 우리 시청자분은 지금 장충초등학교 요 인근으로 투자를 하셨어요. 다만 이제 여기서 조금 제가 걱정되는 부분은 여기 지구단위 객구 여기 청구역 주변으로 해서 이렇게 좀 있거든요. 그런 지역들만 피해서 내가 만약에 투자를 해놓으셨다 하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일대가 다 지금 재개발이 진행 중이에요. 그죠? 위에 보면 신당 19역이 이제 시공사 선정까지 됐잖아요. 신속 통합으로 해서. 그리고 옆쪽에 신당 8구역은 이미 이제 짓고 있는 거고, 또 상공80 리모델링 이런 등등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19역 바로 아래쪽에 또 신속 통합으로 계속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동의서를 걷고 있다는 얘기죠. 근데 지금 우리 여기 지금 투자하신 지역, 요 지역은 아직까지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주변이 재개발로 해서 가격이 막 오르고 하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계시는 주민들이 누군가가 재개발을 하려고 신청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 예를 제가 간단하게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우리 지금 동작구에 보면 동작구에 여기 상도동 일대 있죠. 상도동 일대를 한번 좀 보세요. 우리 좀 옆으로 지나가지고 여기 상도동 일대 보면 이 재개발이 다 그래요. 대부분 보면 여기 보시면 여기 구역이 한 5군데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거든요. 한 6군데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면 상도 14구역이 제일 처음에 지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옆에서 여기만 집값이 오르네? 그러면 우리도 한번 진행해 볼까 해서 또 옆에 구역이 지정이 됩니다. 모아타운. 그리고 또 상도 15구역. 그죠? 또 상도 279구역. 또 상도 23구역. 그리고 나니까 또 여기 또 신통구역으로 지정해 가지고 214구역. 이렇게 다 지정이 되잖아요. 그리고 또 남아 있는 지역 있죠. 상도 주민센터 옆에. 사동 주민센터예요. 이런데도 또 이제 연분동에서 신청한다 막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또 지정되겠죠. 또 좀 있으면. 하나가 시작을 하면 들불처럼 그 주변 지역으로 노도만 만족이 된다. 노도만 만족이 된다라고 하면 주변 지역으로 다 지정이 돼가지고 이제 여기가 또 하나의 뉴타운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은 상도 푸르지오 클라베뉴 지금 가격이 그렇게 안 높아 보이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 주변이 다 신축 아파트들이 또 주변에 다 들어오게 되면 여기가 주거 단지가 아주 큰 단지가 대단지가 하나 형성이 되는 거기 때문에 다 같이 가격이 오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십시오. 자, 예를 들어서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 신당동으로 다시 한번 가볼게요. 장충초등학교 옆에 청구역 입지 어떻습니까? 입지 굉장히 좋죠. 네, 굉장히 좋습니다. 도심으로 가기 접근성 굉장히 용이하고요. 자, 그 다음에 주변 지역에 이제 청구고등학교 주변으로 신당 8구역 위에 또 신당동, 신속통합 그리고 상공80 여기 장충초등학교만 하나 남아있네요. 그죠? 장충초등학교 주변이 많이 오르니까 당연히 누군가가 하려고 하겠죠. 그러면 기다리십시오. 자, 장충초등학교 인근 어때요? 살기 좋습니까? 나쁩니까? 아주 열악하죠. 30년 된 주택들이 막 질비하게 있습니다. 그죠? 이런 데 개발돼야 돼요? 안 돼요? 개발돼야 되겠죠. 그러면 누군가가 개발하려고 슬슬 움직이기 시작한다라고 생각하시고 이제 고작 1년 됐습니다. 자, 2년, 3년, 4년, 5년 안에 아마 결과가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천천히 좀 망가짐을 여유롭게 기다리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자, 이제 곧 크리스마스가 오죠. 네, 투자했는 거 작년에 투자했는데 참 잘했다라는 기분으로 행복한 마음으로 크리스마스를 맞이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재개발 투자에 있어서 조급한 마음만큼 걸림돌이 되는 건 없는 것 같아요. 아직 1년 되셨는데 잘 투자하셨다. 계속 보유해도 좋겠다 조언 드렸으니까 긍정적인 마음으로 계속 보유 계획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다음 문자 사연 하나 더 살펴볼게요. 뒷번호 0588 쓰시는 시청자분 보내주신 사연인데요. 저는 평촌의 공작 럭키 아파트 20평대를 4년째 임대를 주고 있고 저는 월세로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아파트를 비과세로 매도하고 서울 재개발 투자를 하는 게 나을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어요. 우선 평촌에 있는 아파트를 가지고 계시는 건데 어떻게 보세요, 소장님? 네, 시청자분도 이제 방송을 보시면서 생각이 많이 바뀌신 것 같습니다. 예전에 우리 시청자분이 4년 전이라고 그러셨죠. 이때 취득을 할 때는 무조건 아파트만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뭐 다들 아파트만 얘기했잖아요, 그죠? 아파트만 얘기해가지고 아파트를 투자를 해놓으셨는데 보니까 많이 안 올랐죠. 아니면 내려갔다가 지금 이제 겨우 예전 수준으로 돌아왔든지 내가 살 때 정도의 가격으로 돌아왔든지 막 그러실 거예요. 근데 막 한참 갑자기 뭐 내가 사고 나서 한 1, 2년 만에 이렇게 막 오를 때는 되게 기분이 좋습니다, 그죠? 근데 그때는 내가 팔 때가 아니란 말이에요. 좀 더 장기로 보유를 해야 되지 내가 팔 수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러다 보니까 또 그리고 비과세도 못 받는다. 지금 실거주는 안 하셨고 그때 당시 이제 조정 대상 지역이었으니까 2년 거주를 해야지 비과세를 받는단 말이에요. 나중에 비과세 하려고 생각하니까 또 못 파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래서 이제 어떤 이유로 인해 가지고 내가 갖고 있다 보니까 가격이 올라갔었는데 또 갑자기 또 내려가더란 말이지, 그죠? 그리고 나서 안 올라. 그리고 이제 좀 보니까 이제 좀 매매가 되는 것 같아. 지금 이제 평촌에 좀 매매가 되고 있잖아요, 그죠? 매매가 되는데 이제 가격은 이제 예전 수준 정도로는 왔는 것 같아. 근데 팔려고 보니까 지금 남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죠? 버려야 되는데. 근데 그때 당시에 서울의 재개발 지역들 빌라 투자 잘 해놓으신 분들은 보니까 지금 뭐 한 최소한 4억은 일단 벌고 뭐 많게는 좀 10억 이렇게 막 버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눈에 보이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이라도 이제 재개발에다가 서울에다 투자하는 게 나을까 생각을 하시는데, 자, 지금 그 투자를 하시면서 지금 월세로 거주를 하고 계신다 그랬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잘하신 거예요. 하지만 지금 투자처가 조금 잘못됐다라고 말씀드리는데 그래도 나쁜 투자는 아니었습니다. 절대 손해보지는 않아요. 내가 항상 제가 말씀드리죠. 8년 이상 서울은 이렇게 시계를 이렇게 보는데 시간 단위를 8년 단위로 탁탁 끊잖아요. 그러면 절대로 손해보지는 않아요. 서울의 어떤 아파트가 되었건 그리고 수도권 평촌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하고 같이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근데 대신에 이제 더 버는 투자는 못하는 거죠. 내가 아파트를 하나 투자를 하게 되면 남들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조금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서울은 재개발 구역들, 재개발 진행돼서 재개발이 될 수 있는 지역들, 이런 곳들이 초기 단계에서 굉장히 많이 오르거든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생각을 하시잖아요. 이제 비과세를 받고 내가 매도를 하고 이제 아마 상생인데 요거를 활용해서 비과세를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비과세를 받고 매도를 하고 내가 남는 자금으로 투자를 하면 어떤가? 당연히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지금이 그렇게 할 때입니다. 지금 타이밍 또 놓치면요. 또 언제 또 해야 될지 몰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기회다라고 생각하시고 뭐 내가 여유 자금이 얼마라도 남았다라고 하면 서울에 지금 아직 구역 지정된 곳보다 지정 안 된 곳이 더 많습니다. 더 많아요. 그리고 앞으로 향후 지정될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노후 저층 주거지 내 자금에 맞게 가장 많이 오를 수 있는 지역들 찾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근데 못 찾겠죠. 이제 결정은 내리신다 하더라도 찾을 수가 없겠죠. 다 좋은 것 같고, 그죠? 또 다 어떻게 보면 또 다 안 좋은 지역 또 다 나쁜 것 같고 이렇잖아요. 그런 지역들 중에서 어디가 더 괜찮고 어디가 더 진짜 진행될 수 있는지를 판별해 주는 게 우리 지금 박승래 TV에 계시는 전문가들 아니겠습니까? 전문가들한테 상담을 꼭 받으세요. 아니면 전문가들께서 다 각각 세미나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세미나에 오셔가지고 좋은 정보 받으시고 제대로 된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도 세미나를 준비하고 있거든요. 꼭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결정은 잘 내리시는 거 맞다. 그래서 재개발에 서울에 지금 재개발 투자를 해야 될 때니까 지금 당장 매도를 하고 서울에다 재개발 투자를 하시라. 하지만 재개발 투자 지역은 세미나를 오셔서 상담을 받으시든지 아니면 직접 전문가들과 대면 상담을 한번 진행하시면서 결정을 내리시라라고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네, 생각하셨던 방향대로 지금은 평촌에 있는 아파트 매도하고 재개발 투자해보는 게 맞는 시기다라는 말씀 드렸으니까 잘 고민해보시고 또 방금 말씀 주신 그 무료 세미나에도 참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올해가 가기 전에 2025년 마지막 세미나를 양승목 소장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시간인데요. 12월 27일에 준비가 되어 있네요. 세미나 안내 간략하게 부탁드려요, 소장님. 네, 원래 마지막 세미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입니다. 토요일 11시에 준비하고 있으니까 많이 참석해 주시고요. 미리 전화 주시고 예약을 하셔야지 참석할 수 있습니다. 꼭 전화 주셔서 선약하시고 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 다음 해, 그러니까 내년이죠. 2026년, 2027년 아마 재개발이 지금보다도 더 활활 타오를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좀 지금 우리 올해 초에 투자하셨던 분들이 이미
지금 많이 시세 차익을 보고 계십니다. 그죠? 그렇다고 해서 지금 판다고 해서 돈을 버는 건 아니에요. 좀 더 장기적인 안목으로 갖고 가셔야 되는 거고, 그렇다고 지금 이제 올 연말이라고 해서 지금 투자하면 많이 늦느냐, 또 그런 것도 아니에요. 재개발 지역들은 아직도 투자할 수 있는 지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얼마의 자금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투자하는 지역이 달라질 뿐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가장 좋은 지역들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지역이 알고 싶다면 이 세미나에 참석하시면 그런 정보를 다 받으실 수가 있고요. 또 내가 만약에 내가 혼자 투자할 때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또 재개발 위험하다 그러니까 엄청 겁이 나잖아요. 그런 위험성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도 좀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꼭 참석하셔가지고 좋은 정보 받으시고 내가 손해보지 않는 투자도 하시고 또 돈을 많이 버는 투자도 하시고 두 가지 다 잡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 주 토요일 12월 27일에 함께할 수 있는 무료 세미나니까요. 역시 나가고 있는 번호로 문의 주세요. 세미나 참여 안내 자세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재개발 투자 관련해서 이 투자지를 선정할 때는 꼭 전문가의 점검을 받는 게 중요하긴 하겠지만 그래도 먼저 그 선택지를 줄여놓는 것도 중요하죠. 그러다 보니 이 재개발 투자처의 사업성을 내가 어떻게 좀 판단을 해볼까? 계산을 해볼까?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을 위한 강의를 좀 간략하게 준비해 주셨거든요. 소장님 전해주세요. 네, 지난번에 이제 재개발 지정 요건들 그리고 또 지정 절차들도 말씀드렸는데 이제 그러면 이제 찾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지역이 어디다라는 걸 찾을 수가 있는데 요즘 또 이제 많이 물어보시는 게 재개발 사업성이 또 더 좋은 지역을 가고 싶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공부를 막 하시고 막 정비계획 수립되는 거 보고 막 분석하고 막 이러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자, 그런데 쉽지가 않아요. 그거 그렇게 쉽게 다 할 수 있을 것 같으면 그죠? 누구나 다 하지. 누구나 다 좋은 투자하지. 근데 그게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제가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재개발 사업성이라는 게 뭡니까? 내 분담금이 적게 들어가는 거죠. 분담금이 적게 들어가는 건 뭐예요? 내가 공사비에 넣는 수입이 많아가지고 공사비로 그만큼 대체를 해야지 분담금이 줄어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수입이 많아진다는 건 뭐죠? 내가 파는 상품이 아주 많거나, 그죠? 아니면 파는 상품이 적더라도 가격이 아주 높게 팔 수 있거나 이러면 수입이 많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박리담회를 할 것이냐 아니면 소규모 물건을 비싸게 팔 것이냐 이거에 따라서 달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차저차하고 다른 건 모르겠고 일단 내가 박리담회 할 수 있는 많이 팔 수 있는 물건이 있는 지역이라면 좋은 지역이 맞겠죠. 자, 그런 것들을 어떻게 찾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사업성이라고 하면 일단 분담금이 줄어드는 건데 근데 또 사업성이 한정도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도 강의를 몇 번 드리긴 했는데 사업성이 한정.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들을 꼼꼼하게 따지셔서 들어가셔야 합니다. 재개발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 따지기가 쉽지가 않죠. 그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결국에는 꼭 전문가의 어떤 안목을 보시고 그 안목을 들으시고 꼭 투자하시기 바랄게요. 자, 일단은 기본적으로 제가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업성을 판단을 하려면 일단은 제일 먼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구역의 면적입니다. 구역의 구역 면적을 아셔야 되는데 내 구역이 만약에 10만 제곱이다. 신속 통합하면 최대 뭐 10만 정도로 작거든요. 10만 제곱이다라고 하면 자, 그 지역에 있는 소유주 수를 봐야 돼요. 소유주 수는 요즘 뭐 부동산 플래닝 뭐 아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럼 부동산 프로테크 활용하면 금방 나옵니다. 뭐 100명이면 100명, 1000명이면 1000명 뭐 이렇게 나오거든요. 자, 그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 용도 지역이라고 있어요. 용도 지역. 이 용도 지역을 아셔야 됩니다. 보통 보면 우리가 아파트 짓는 지역들 있잖아요. 재개발할 수 있는 지역들은 다 대부분 2종 일반 주거 지역입니다. 자, 그리고 재개발을 진행함으로 인해서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땅으로 바꿀 때는 3종 아니면 준주거 뭐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자, 이 용도 지역에 따라서 용적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얼마나 많이 쌓을 수 있는지, 그러니까 높이 지을 수 있는지거든요. 같은 땅의 면적에. 2종 일반 주거 지역 같은 경우에는 서울은 200%고요. 3종은 서울이 250%, 준주거는 400%입니다. 근데 여기다가 임대주택을 넣으면 50에서 100을 더 주거든요. 그래서 250에서 300 그리고 500% 이렇게까지 상승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만큼 더 지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가 계산할 때 어떻게 하냐면 요거 10만이면 일단 만 단위로 바꾸십시오. 그래서 1만 제곱의 땅에 소유주가 몇 명인지를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한 100명 나오겠죠. 10분의 1로 줄어드니까. 그런데 여기에 지을 수 있는 게 용적률에 따라서 세대수가 나오거든요. 아파트 세대수가. 아파트 세대수는 이 용적률을 그냥 여기 1만에다 곱하시면 돼요. 곱하면 돼요. 쉽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크기가 2종 일반 주거지역이다 그러면 아주 많이 넣는다 하더라도 250세대밖에 못 넣습니다. 250세대. 근데 소유주 수 보니까 100명밖에 안 돼요. 그러면 250세대 지으면 여기 임대주택 빠지더라도 한 40세대 정도 빠지겠죠. 그러면 210세대가 남으니까 소유주가 100명이면 100세대를 가져가겠죠. 그러면 110세대가 남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이거 일반 분양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한 100% 가까이 일반 분양 물량이 나오잖아요. 이런 데는 사업성이 되게 좋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보니까 구역 면적이 1만이었는데 단위로 해보니까 1만이었는데 사는 사람이 200명이더라. 그러면 소유주가 200명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250세대밖에 못 짓는데 임대주택 주고 나니까 일반 분양 물량이 없네. 그러면 이제 사업성이 안 좋아지는 거예요. 간단하게 말씀드렸죠. 제가 다음에 좀 한번 긴 시간을 확보를 하면 좀 더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니면 세미나에 오시면 이런 설명들을 제가 쫙 드리니까 그거 들으시고 사업성을 판단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그 이야기 조금 더 자세히 나눠볼 수 있는 무료 세미나 안내 다시 한번 간략하게 부탁드려요, 소장님. 네, 다음 주 토요일입니다. 이제 올해 마지막 세미나입니다. 전화 주시고 예약하시고 오시면 되고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재개발 투자 위험하다 말씀 많이 하십니다. 그렇지만 그 위험성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 알려드리고 또 투자처 내가 가지고 있는 보유 자금에 따라서 어느 지역에 투자하면 가장 좋을지 이런 정보들도 알려드립니다. 관심 있으시면 지금 바로 전화 주십시오. 네, 저희 나가고 있는 번호 방송 시간 이후에도 계속해서 열어둘 거거든요. 무료 세미나 참여 원하시거나 아직까지 해결하고 싶은 부동산 고민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 주세요. 아울러 저희 프로그램은 여러분께 보다 다양한 정보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고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의 가치나 매물 가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말에는 비 소식과 함께 조금 더 추워진다고 하네요. 건강 관리 잘 하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